안녕하세요, 사나원입니다. 저의 영상을 많이들 봐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앞으로도 뭐 좋은 있으면 계속 제가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 언더코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언더코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얘기가 되게 많고요. 근데 지금은 요즘 나오는 차들이 옛날처럼 썩지는 않죠. 언더코팅을 요즘은 왜 해야 되는지가 저는 명확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냥 그 언더코팅제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소음과 진동 이런 것들을 언더코팅제가 많이 잡아주고 있고, 그 다음에 휠 커버에 휠하우스 커버 안쪽에 시뮬레이터 같은 그런 것들을 시공을 하면서 진짜로 소음 같은 거 많이 줄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냐, 왜 해야 되냐. 제가 소나타 탈 때는 집에 뭐 차가 몇 대 있는데도 소나타를 샀었거든요. 한번 전기차로 가기 전에 소나타를 한번 하이브리드를 한번 타보자. 그래서 사실 소나타는 별 기대 안 하고 샀습니다.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샀고, 그 다음에 인폼도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타면서 직접 느끼고 뭐 이랬던 건데, 그때 제가 사자마자 신차는 그 유리막 코팅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냥 했어요. 했고, 그다음에 언더코팅도 진짜 동호회 진짜 십몇 년 만에,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, 동호회 같은 데도 막 들어가서 보고 언더코팅 어디서 했나 막 다 찾아본 다음에 했었거든요.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. 그리고 2차 그랜저는 사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처음에 출고를 하고 나서 출고하고 한 3km? 한 3km에서 5km 그 사이를 가면서도 소음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언더코팅은 우리가 부식 방지용으로 한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,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. 뭐냐면 그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언더코팅제와 시뮬레이터가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. 근데 제가 발리로 어디로 일본으로 막 계속 거의 한 달 반 정도 밖에 나가 있어서, 외국에 있어서 그걸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 카지노에 이제 그 투어를 마치고 들어와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했는데, 그것도 시공하게 된 또 계기가 뭐냐면,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유리막 코팅을 하면서 뭐를 넣어놨다고 들어요, 트렁크에. 그래서 트렁크를 찾아보다가 그 양쪽으로 네모나게 뭐가 있어서 그걸 딱 열었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쪽에 보니까 저도 모르게 깡통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철판이 다 보이는 거예요. 소나타랑 이거의 차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소나타는 이제 우리가 도색을 하는데 자동차 도색이 몇 가지 그 공법이 있겠죠. 근데 소나타는 페인트에다 담궈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그거든요. 그래서 빼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한 거고, 이 차는 담그질 않았어요. 그래서 철판이 그냥 그대로 스틸이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상태에서 겉에만 분무하는 식으로 해서 도색을 한 거예요. 그러면 문제가 뭐냐, 아무래도 그 페인트에다 담궈서 하면은 그 페인트 안에는 성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동과 소음 같은 거를 잡아주는 약간은 그런 성분이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철판이 그대로 스틸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마이너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
그리고 차가 옆에 이제 뭐 천천히 가다 섰는데 덤프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그 옆에 있는 차의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. 진동도 그렇고. 창문을 한번 열어봤어요. 그것도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. 야, 이거 뭐 심각한데?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이거는 무조건 언더코팅부터 해야 되겠다. 다른 거는 뭐 차차 하는 걸로, 방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돈 있을 때 하고, 이거는 시급하다 싶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시공하기 전 모습과 시공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효과는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. 내가 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다가 여기에 뭐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봐봤어요.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보이시죠? 철판이 그대로 안에까지 그냥 철판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고 깡통이다 그랬어요. 아니, 옵션이 없어서 깡통이 아니라 철판이 그대로 보이는 이게 깡통이라는 거예요. 잘 다치지도 않고. 와, 얘네들이 이거를 껍데기를 하나 여기다 씌우는 거고,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이게 다 이 껍데기 그냥 겉만 보기 좋게 해놨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엄청 황당했습니다, 제가. 네.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뭐 거의 뭐 깡통이죠 뭐. 엄청 놀랐어요. 와, 차가 왜 껍데기야 칠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, 아니 감출려면 좀 제대로 감추던가. 저 카바도 그냥 어디서 이상한 싸구려 카바 하나 씌워놓고 보셨듯이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, 처음에. 그래서 깜짝 놀랐고, 안에 깡통이 그대로 보여서 또 깜짝 놀랐고, 하여튼 그랬습니다. 뭐 철판이 보일 수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, 예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 뭐 이렇게 그 바닥, 그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이렇게 들었을 때 차체가 다 보이긴 했었거든요. 그래도 그걸 딱 보면 뭔가 좀 단단해 보이고 막 울퉁불퉁한 게 사고 나도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었는데, 이번에 이 그랜저는 깡통이네? 이런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을 정도로 이게 깜짝 놀란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언더코팅을 이제 할 거거든요. 언더코팅 하면서 저기도 좀 칠해달라고 하려고요. 아니면 흡임제라든가 이런 거 붙여서 저기도 좀 커버를 해야지 좀 더 조용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같은 거, 이거 지금 보면은 저는 보스가 아니에요. 네, 보스가 아닌데 여기 이 부분을 다른 오디오로 튜닝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그런 샵도 있고. 근데 그 오디오를 이제 튜닝을 하게 되면 여기 문짝 있는데 다 뜯어가지고 거기도 흡임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질을 좀 좋게 하려고 그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짝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. 어차피 오디오도 할 거니까. 그러면 이제 앞에 본넷 아니라 트렁크인데, 트렁크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어차피 트렁크도 언더코팅 하면서 흡임제
붙이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런 작업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조용해질 거고 밖에 있는 소음도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여기 실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아 이게 좀 잡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조금 이렇게 차단을 한다고 치면 훨씬 더 조용하겠죠. 이 차는 어쨌든 창문 다 닫고 했을 때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그 밀폐가 완전히 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. 그러니까 안에 실외에 소리들이 유입이 되겠죠. 뭐 저기 A필러 쪽에 또는 유리 창문 있는데 프레임이 없어서 더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. 왜냐하면 여기 고무 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. 아주 그 차단을 다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차임막 이 유리도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뭐 되게 얇아요. 얇은 거 2개 붙여놓은 건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확연하게 있을지는 모르죠. 예. 이게 얇은 거 2개예요. 예. 상당히 얇은 거 2개입니다. 상당히 얇은 거 2개. 예. 그러니까 웬만한 두꺼운 유리 하나 정도.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뭔가 비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덧댄다든가 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언더코팅 하면서 유리는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. 예전에도 보니까 유리는 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 언더코팅 하면서 문짝이라든가 트렁크 뭐 이런 정도만 해도 예전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처럼 그 먹먹한 느낌, 창문 딱 닫으면 먹먹해 가지고 오히려 창문을 좀 열 정도였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 스틸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. 왜냐하면 뭐 다른 차들처럼 예를 들어서 소나타처럼 이거를 페인팅을 담궈서 돌아가면서 담궈서 꺼내서 말려서 그 다음에 조립을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이 스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기가 하이브리드라는 스틸로 알고 있어요. 기가 하이브리드 스틸. 뭐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. 이게 무게는 기존 대비 30% 정도 가벼워졌고요. 강성은 무려 50%나 강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스틸을 쓰고 있는 거고요. 이게 이제 뭐 제네시스라든가 뭐 고급차에 이런 스틸을 쓰고 있는데 그랜저까지 써주네요. 근데 저는 좀 뭔가 아쉬워서 그래서 여기다가 언더코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물론
부식이 안 되는 스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부식은 이제 언더코팅은 부식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. 예. 이게 어느 정도 뭐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거 잡아주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요즘에 언더코팅은. 예,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시공한 거를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보셨죠? 원더코팅제를 아주 꼼꼼하게 다 도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휠하우스에 방음 방진 패드를 쫙 꼼꼼히 다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언더코팅제를 도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휠하우스 커버 이거를 떼서 거기다가 또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도포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근데 또 그랜저라고 시뮬레이터가 좀 얇은 게 이제 붙어 있어요. 좀 큼지막한 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두툼한 거 시뮬레이터를 시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착을 하고 여기 딱 보면 일단 사진만 봐도 상당히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?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예전처럼 이 언더코팅이라는 게 그 부식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아주 옛날 얘기로 다 지나간 얘기고요. 요즘은 언더코팅을 하면서 방음, 방진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톨게이트 나오지 않습니까? 톨게이트 바로 앞에 이 선이 막 거져 있죠. 이렇게 파여 있죠. 선이 그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이 아주 좀 불쾌한 소리 나는 그런 거를 지났을 때 실제로 막 진동도 들어오고 소음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시공을 하고 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대략 한 50% 정도는 줄었어요. 많게는 7, 80% 정도는 죽었습니다. 완전히 저기 어디 저쪽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충주를 내려가거든요. 충주가 이제 120km예요. 잠실에서 충주 120km. 근데 거기서 한 10km 움직이죠. 그러면 왕복하면 260km인데 260km를 이거 안 한 상태에서 갔다 왔을 때는 좀 피곤했어요. 살짝 피곤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갔다 보니까 대략 잠실에서 인천이 한 40km 되거든요.
인천을 한번 간 정도의 피로도밖에 없더라. 그래서 확실히 이 방음 방지는 효과가 좋고요.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또 하려고 해요. 이제 뭐 그 본넷 후드에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요 앞에 여기 엔진룸하고 이렇게 사이에 있잖아요. 거기도 할 수 있고 카울이라고 그러는데 카울도 할 수 있고 뭐 트렁크도 할 수 있고 이제 있는데 일단 이것만으로도 만족이 일단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단점이 있죠. 네. 단점은 가격입니다. 일단은 뭐 100만 원이 넘어가고 100한 3, 40 뭐 할 거예요. 1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야 나는 100만 원을 거기다 쓰냐, 나는 그냥 소음이고 진동이고 그냥 별로 안 나는데 난 그냥 탈래, 그러면은 뭐 타시는 거고요. 저처럼 되게 예민하신 분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이게 명칭이 뭐라 그러더라, MS 폴리머인가 뭐 저는 잘 몰라요. 이거를 이게 했다는 것만 말씀드린 거지 제품이 뭐다 이게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저처럼 똑같은 거 실제로 마르는 상태에서 만져보면 얘가 좀 진동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잡아주겠구나 라는 믿음이 갑니다. 거기다 이제 방음 방진 패드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훨씬 좋아지는 건 맞아요.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여기 어디서 했는지 말씀 안 드립니다. 그냥 가까운데 우리 집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좀 그런데 견적을 내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저처럼 막 잠실인데 막 쫙 경기도 어디에서 하루 재워야 되거든요. 말려야 되니까.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추천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언더코팅을 이 정도로 하는 거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떤 데 보면은 제가 한 20편 넘게 봤거든요. 언더코팅 이거 하는 거. 투명도 있어요. 투명이 부식 방지는 확실히 되겠죠. 예. 이게 딱 보이니까 이게 부식이 되겠다 안 되겠다도 딱 바로 볼 수 있고 부식이 되면 또 바로 알 수 있고. 그런데 이게 과연 그 투명이면 진동이나 소음 뭐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어요. 예.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휠하우스에다가 이 방음 방지 패드 붙이는데 저는 그나마 꼼꼼하게 붙인 거거든요. 그거마저도 이만큼 그 떨어져 있는 것마저도 덧대도 좋으니까 그냥 거기 다 메꾸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니 듬성 이렇게 붙인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가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붙이고 또 이 언더코팅 이제 꼼꼼하게 또 도포를 하고 그러면 정말 저 같은 효과를 100%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더 그랜저를 조용히 탈 수 있고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죠. 네, 그랜저는 좀 차가 또 중대형으로 들어가니까 비싼 거고요.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?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오늘은 언더코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를 봐도 뭐 이거 효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거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갈 때 그 앞에서 드르륵 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많이 거의 들리긴 들리지만 쫙이서 들리니까 좀 뿌듯하더라고 그럴 때는. 그래서 오늘은 언더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번엔 제가 전체 PPF 그 말이 많잖아요. PPF 해도 된다 안 된다 막 말이 많은데 전체 PPF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물론 저는 무조건 제가 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
자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